네, 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좋은 프랜차이즈 선택 요령 상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 이야기 나오니까 되게 좀 저거하신데 가맹사업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 사태가 오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생겼습니다. 대기업 다니신 많은 분들이 명퇴금을 받고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에 준비 없이 창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한 방편으로 프랜차이즈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다방에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근데 그 계약금 받은 사람이 회사 안 가고 집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때 뭐 프랜차이즈 사업한다 이러면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거의 뭐 저건 반사기꾼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제 주변에도 그게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좀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냐면은 프랜차이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서로 약속한 걸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준 게 가맹사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내용이 보면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사업자를 조금 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주인이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정보를 공개해라. 그게 정보공개서예요. 이 가맹사업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서예요. 이 정보공개서를 14일 이전에 그러니까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 지나서 가맹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돌라소리를 안 한다고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근데 또 돌라소리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저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라 이러니까 그 봐도 모른대. 사실 처음 보면 한 60페이지 되는 깨알 같은 글 60페이지 보면 머리 아파요. 하지만 봐야 돼요. 자기가 모르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한테라도 좀 이야기를 해서 보게. 그러고 14일 동안은 지나서 계약을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숙고기간이라는 게 있죠. 좀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급하잖아요. 가면은 계약하러 가는데 정보공개서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럼 거기다가 정보공개서를 14일 전에 받습니다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체크를 또 해. 체크하면 받은 거야. 내가 체크해버리면. 그리고 그날 줘.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 아니 그때 다 받잖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피곤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 받고 좀 하지만 저건 반드시 이거는 봐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가맹사업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보공개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시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은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 되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어떤 분이 여기에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맹점을 내겠다고 할 경우에
본사에서는 여기 할 경우에는 한 달에 예상 매출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말로 해주는 게 아니야. 문서로 줘야 돼요. 근데 그게 틀리잖아?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 안 되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100개 정도가 안 되는 데서는 어떤 믿을 만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직감으로 이거 얼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에서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고, 요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도 있어요. 계약서라는 거는 당일날 가면 뚝 주면 이제 계약서인데, 실제로는 이것도 미리 14일 전에 받게 돼 있어요. 보고 검토해 봐야죠. 검토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보험을 들면 약관 있죠. 어느 보험이든지 보면 약관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통신 뭘 하더라도 약관이 글씨가 되게 작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원래 약관은 그냥 대충 보라고 약관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꼼꼼히 읽어보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계약서도 계약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을 했을 때 어떤 분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약하는데 2시간 만에 끝나요. 어떤 분은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8시간 걸린 분은요, 그 뒤에 말썽이 하나도 없었어요. 2시간 걸리신 분은요, 자꾸 뭔가 의의를 제기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쉽게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맹금 예치 제도는 뭐냐? 여러분들 가맹금이라는 거는 이 브랜드를 내가 사용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초기 뭐 가맹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많은 건 5천만 원씩 되는 거고, 보통 1,500 뭐 이렇게 나가요. 거기다가 계약이행 보증금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 좀 괜찮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계약하고 줘요. 본사로 입금을 시키면.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어떻게 받아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사 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지정된 금융, 은행이면 은행, 뭐 농협이면 농협, 거기에 지정된 계좌에다가 이걸 넣어요. 넣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2개월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거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장치죠,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근데 2개월이 지나거나 2개월이 아닌데도 영업을 개시했어. 그러면 이제 끝. 그럼 그거는 본사에서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찾아가서 쓸 수가 있죠. 그런 제도도 있다. 그런 제도도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명백하게 본사의 잘못이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인데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돈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 정보공개서에 나타나 있어요. 정보공개서에. 그다음에 가맹 계약 해지 제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계약 해지라는 거는 본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가맹점 사업자가. 그럼 계약을 그냥 해지시키자. 이렇게 해서 해지 안 돼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최소한 내용 증명을 문서로 보내야 되고, 보낼 때 명백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해지 사유라는 거는 정보공개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가맹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브랜드는 뭐 예를 들어 인사 3번 안 하면 해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럼 인사 3번 안 했는 걸 확인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지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또 반론을 제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60일이 지나서 또 한 번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지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지하겠다 해서 안 돼.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도 가맹사업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보장하고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은 가맹사업본부에서는요, 가맹점을 해지시키는 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냥 안 시키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예? 그런데도 해지시키려고 마음먹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는 명백한 해지 사유가 되니까 해지를 하는데 특별한 저거 없이는 최소한 10년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한테는 최소 10년간은 이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10년간을 해줬을까? 그러면 11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 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10년을 했을까?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10년 정도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 10년 하면 다른 거 하기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이 가맹점에서 내 상품, 내 서비스를 10년간 팔아주신 분이 다른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1년, 12년, 13년 해서 쭉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부에서 이것을 잘못 활용하는 건 악용이 되겠죠. 악용을 하면 딱 보고 있다가 10년 동안은 가만히 놔뒀다가 10년 지나서 갱신할 때 확 자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사례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예상 매출액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상 매출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가게에서 가맹점 창업을 해요. 그럼 투자되는 금이 얼마인가 나오죠.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업력이 오래되고 있잖아요. 업력이 오래되고 가맹점 수가 많은,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수명이 길수록 예상 매출액에 근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이런 데서 이 브랜드로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사 입장에서도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여기서 했을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예상 매출이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갖고는 우리 저 가맹점주님이 생활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거기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되죠. 저는 이 제도는 사실은 왜 이걸 법 조항을 나중에 개정하면서 만들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냥 에이씨, 망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죠? 아이고 대박입니다 이래놓고는 나중에 쪽박이 되는 거지.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원리 원칙대로 잘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잘해요. 법이라는 건 원래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 못 가게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매출액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했다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생각했던 만큼의 매출이 안 오르면요. 에너지가 쭉쭉쭉 빠집니다. 그 나중에 그냥 막 그쪽을 보기도 싫어. 어떻게 가?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브랜드는요. 예상 매출액을 줄 때 최저점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석해 보니까 일매출 한 150은 가능해. 그런데 8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0이라고. 80 하면 계산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그 근거에서 바닥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브랜드는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 개념 없는 데는 최고점을 이야기합니다. 예?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액. 주변의 동종업체 다 파업하고 나만 남고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을 이야기를 해.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막 자기가 일하면서도 장사가 안 되는 거 알고 되기는 되는데도 자꾸 생각이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정보공개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요 법에 그전 개정되기 전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맹점이 5개 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금년부터 이제 바뀌어갖고 어떻게 가냐면은 시작할 때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지금 개정안이 지금 제가 올해 이제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직영점을 1년 이상 하고 한 다음에 가맹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그거 없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보고 그냥 저 사람을 그냥 내 가게 1호점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10년 이상 계속 떠들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2년 최소한 2개 하라 그랬어요. 2개. 근데 하나라도 해야 돼. 근데 지금 뭐냐? 1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면 그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만약에 이 브랜드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봤더만 정보공개서 주세요 이러면 주게 돼 있어요. 문서나 파일이나 아니면 CD로 구워 주든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맹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뭐 그것을 왜 없냐고 묻지 말고 그냥 돌아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제는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2020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에 가맹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은 게 많아요. 왜? 1년 직영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 브랜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사람을 또 그렇게 해놨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나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회사가 누구 회사인지는 나오죠. 어떻게 알아요? 대표 나오죠. 이름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대표가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남편이 실제 사업하는데 와이프를 대표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안에 지분 관계라든가 책임이 등기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밑에다가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서에.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맹사업 시작을 언제 했는지도 봐야죠. 언제. 가맹사업 개시일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가맹점 변동 수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00개 했다가 올해 몇 개고 이렇게 쭉쭉쭉 3년치가 들어가요. 이걸 보면 추이를 알 수가 있어, 그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주요 임원들의 예를 들어 아니면 이 브랜드의 법 위반 사실 같은 것도 표시하게 돼 있어요. 법 위반 사실 뭔지 아시죠?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표시되면 그게 뭐 그러니까 여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그게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피해봐요? 내가 피해본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래 예정지에서 가까운 점포 10개,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지역 지점에 와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정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서 한다 이러면 거기서 지금 거리에 있는 10개 점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 창업을 했고 매출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봐야 되냐? 10개 받았는데 주변에 내가 여기서 요 주변에 10개를 받았는데 보니까 다 지금 막 엉망이야. 어? 보니까 창업한 지도 1년도 채 안 됐고 막 상태가 엉망이야. 그러면 최소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보니까 더 엉망이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걸 주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거 있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디 가볼 만한 데 없습니까? 이러면은 여기 가시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이미 다 계획된 데야. 그러면 사람 간다고 전화하면 막 손님이 몰려서 앉아 있어.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데는 가지 마라 그래요. 아, 예, 그러고 그 옆을 가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 민낯을 봐야 되니까, 민낯을 봐야 돼. 저는 본부를 의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거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야, 여기는 별로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브랜드, 아무 브랜드라도 전화해가지고 저 브랜드에 내 창업 의사가 있으니까 정보 공개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 4천 몇 개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거 보면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서 열람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영어 표지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TV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브랜드에 대한 정보 공개서 등록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볼 필요, 그 뒤에 자세한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가맹계약서도 예전에는 하루 전에 이렇게 주고 했는데 지금은 14일 전에 주고 이게 이제 사전 그 제공 의무 해갖고 가맹사업법 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는 희망자에게 가맹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워요.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본부가 만들잖아요. 본부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당연하죠. 본부한테 유리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요, 똑똑한 가맹 사업자를 싫어합니다. 따지고 들거든요.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요.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정되면서 가맹거래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겼어요. 가맹거래사라는 거는 가맹사업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누가 여기 본사 가서 가맹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줄 수 없냐고. 내가 가면 계약이 안 됩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갈 수는 있어. 나도 아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내가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소개해줘요. 아는 후배들한테 가서 좀 해주라고. 나는 적은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그런 분을 모시고 같이 하는 게 계약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하고 전체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건 5억, 10억짜리도 있어요. 그걸 혼자 가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 입회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그걸 활용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가맹금 예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약을 하면 이렇게 받아가 바로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통장에다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돈이 들어와야 그 다음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다 쓰고 도장 찍고 해도 돈 안 들어오면 그 유효하지 않지요.
그 최소 초기 비용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점포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해야 안 해요? 이건 누가 해요? 예전에는요, 본사에서 했어요. 지금은 봉사에서 강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해도 돼요. 다만 본사에서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 돼요. 집기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예전에는 본사에서 다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도 본사에서 위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하면 자기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돈도 더 비싸다? 왜냐하면 이쪽은 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세팅해서 쫙 들어가면 훨씬 비용이 저렴하지. 그런 것도 사실은 판단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만약에 동일한 제품이나 사이즈 용량이 비슷한 것 중에 내가 중고로 사용하던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요, 전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냥 본사에서 그냥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 가맹점 개설 이익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가맹점 하나 개설하면 엄청난 이익이 이제 생긴 것도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가맹 개지 해지 제한도 아까 말씀드린 60일간의 유예가 있어요. 60일간의 유예가 있고 그 안에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지하라, 너 해지하겠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거를. 그래서 본사에서 가맹점을 방문할 때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지도 관리 차원에서 방문할 때 그런 걸 체크를 다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뭐냐면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칙상을 저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까다롭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돈거래입니다. 돈거래.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을 재료를 구입을 했으면 예전에는요 재료 구입하고 월말에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부채가 엄청난 거야. 그러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갖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계약 해지했는데도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 미리 선불. 미리 그 금액을 넣어야 또 이렇게 물건이 오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원래는 당연히 돈 주고 물건 사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요. 제가 가맹사업법 이야기하고 다 하면서 물론 가맹사업자 편이 맞아요. 저도 맞는데 지킬 건 지키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기본을 못 지키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본사 있을 때 80만 원을 해결 안 하고 도망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잡았잖아. 응? 내용 증명 주소 파악해가지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러니까 바로 또 이제 입금 되더라고.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가맹 좀 창업을 한다 이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지킬 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안 돼도 말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는데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뭐 그 제과 제빵 브랜드 중에 뭐 있었어요. 뭐 P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3년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래요. 있었어요. 그 예전에 저도 옛날에 살던 동네에 그 빵집이 있어 자주 이제 갔는데 거기 여사장님이 그러더라고. 3년 벌었어. 리모델링 안에 환경 개선하는데 돈 다 꼬라박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가맹점 사업자 중에 그냥 일반인도 있지만 뭐 남편이 기자인 분도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은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권유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알아서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나? 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지역 침해 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할 때 그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업지역이 반드시 정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하면 반경 뭐 1km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그 대부분의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요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뭐 그 도로 상황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묘한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침해 아닌 것 같은데도 침해한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명확하게 침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 분쟁이 들어가면 이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왜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가계약이라는 것도 하고 그걸 일종의 뭐 가입비를 내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영업권 보장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먼저 거기를 이야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기는 여기도 꼭 하고 싶대. 그 당시에 이제 분당이 한참 막 이렇게 붐 이럴 때인데 미금역점이 죽어도 하고 싶대. 근데 그 건물이 완공되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그분이 계약금, 가계약금 내고 거기 지역을 미리 확보해 놨어요. 대신에 1년 6개월 안에는 우리가 안 들어간다. 1년 6개월 지나서 만약에 새로운 다른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갖고 이제 해놨죠. 근데 다행히 1년 6개월 안에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부당하게 신고하면 안 돼. 대부분 보면 본사가 직영점을 할 경우에 보통 보면은 그런 묘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시간 같은 거. 예전에 여러분들 편의점이 24시간이었잖아요. 강원도, 화천 이런 데서 24시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니 거기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저 내려오나 저 위에서 누가 오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는 봐줄 수가 없는 다. 그래서 이건 요즘은 그 무리하게 강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영업 시간에 뭐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손해다, 전기세가 안 나온다 이러면 그 이유로 영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요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편의점이 그거는 굉장히 좀 24시간 하는 데가 많죠, 도심에서는. 그죠? 근데 외곽에서는 약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맹계약 하다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가맹계약 하다가 중간에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했어요. 하진 가니까 과징금을 내라고. 그때 엄청난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부당하게 그렇게 못하게 이제 막아놨고. 그리고 사실은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2년 하겠다 그랬으면 2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2년 하겠다 그러놓고 1년 하고 못 하겠다고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섣불리.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비 같은 거를 집행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지금 뭐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광고 많이 하죠. 내가 이 프랜차이즈 회사 없으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이 어려울 것 같아. PPL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100% 본사 비용으로만 하진 않아요. 가맹점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킨 같은 경우 닭 한 마리 얼마를 부담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그럼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작년에 받은 게
이렇게 집행한 게 얼마고 이거 명백하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부과한 게 이 정도인데 그 사용한 걸 한번 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보공개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표하고 실제 일을 하는 실제 만난 대표하고 다르고 알고 보니까 또 뒤에 보면 실제 또 브랜드 주인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법적인 대표가 져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에 있는 그 대표가 져요. 자, 그 대표가 그러면은 이 브랜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모호해진다. 반드시 그걸 좀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 보면 그냥 그분이 대표로 김가병이가 대표면은 홈페이지 가보니까 홈페이지도 대표가 김가병으로 돼 있고 실제로 대표실 가니까 김가병이가 앉아 있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정보공개서는 김가병이고 홈페이지 가보기는 뭐 이가병이고 사무실 가니까 박가병이가 앉아 있어. 이거는 뭔가가 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제야. 뭐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이거는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인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정보공개에서 그게 나와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 번호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출원 중은 등록된 게 아니에요. 출원 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출원하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보통 한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요. 그리고 그게 누구 앞으로 돼 있는가? 이거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법인명으로 돼 있는. 그게 제일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 수준평가 심사를 가면서도 대표 앞으로 돼 있는 걸 무조건 법인명으로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총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걸 이제 3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지금 아직 갱신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면은 공정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2019년 말, 2018년, 2017년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액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거나 비슷하게 되거나 약간 순증하는 게 낫죠. 그죠? 부채는요. 조금씩 줄어가는 게 낫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죠. 근데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툭툭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넘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이너스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을. 실제로 제가 어떤 브랜드를 가서 분석을 해보면 그 원인이 사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일반.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항상 그거는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2년 플러스 가다 마이너스인 거는 또 주변 상황도 봐야죠. 최근에 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뭐 플러스된 부분도 브랜드도 있지만 아이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그 영향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야, 3년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내가 가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서 이 회사의 빚을 갚아줘야지. 그거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맹점 숫자도 나와요. 연초에 몇 개인데 연말에 몇 개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증감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그중에 보면 신규로 개점한 게 몇 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된 게 몇 개고. 계약이 해지된 게 몇 개고. 명의 변경이 된 게 몇 개다 나와요.
종료는 뭐냐면은 계약 기간 끝나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해지는 뭐예요?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틀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종료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명의 변경은 뭐냐면은 점포는 그대로인데 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양수가 막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많은 게 좋아요? 안 많은 게 좋아요? 예? 안 많은 게 좋죠. 근데 자, 점포가 없어지지 않은데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예 사업성이 없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생각이 기대 매출이나 이런 상황, 영업 상황이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들어갈 때 그 내용들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거기 명의 변경의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 일정 기간에 지나가지고는요. 그리고 이거는 꼭 명의 변경은 계약 기한 종료돼서 발생되지 않고요. 들어간 데 3개월 지나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어디냐? 많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못하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놓고 오픈 딱 했는데 일주일 만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저보고 예? 그때 총 투자 비용이 얼마든 2억 들었어요. 점포 비용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는 투자된 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건물 보증금만 받게 나오면 언제든지 양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요 거의 그냥 공짜로 들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갔죠. 좋은 일 하신 분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요 실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진짜 안 해보고는 뭐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해보고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봐야 돼. 자, 그런데 다 이렇게 신규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증감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갔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브랜드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포인트 어디 잡아야 되냐면 증감이 갈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중간에 하다가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빠져나오기가 좋은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유리하죠. 왜? 할 사람이 줄 쫙 섰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뭐가 발생되는 거냐? 권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나오니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의 가맹점 수가 나오고 지역별로 가맹점 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년간 평균 매출액이 나와요. 서울에 200개가 있는데 평균 매출액이 2억 8천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 개 점포에서 한 개 점포당 보면 평균 한 2천만 원, 2,2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나온다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 경기 각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 제로야, 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갔는데 대구는 이 브랜드가 없어. 그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들어가려고 그랬죠? 왜 먼저 들어가냐고 내가.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들어가는 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 왜? 대구 넓거든. 하나 들어가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이 있는데 가맹점 숫자도 비슷한데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은 평균 매출액이 높은 게 나아요, 낮은 게 나아요? 높은 게 낫죠. 높은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심지어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가맹점 숫자도 서울보다 경기가 훨씬 많고 매출액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여기는 상권의 힘이 거의 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악착같이 또 들어간다 자기가. 그 이 판단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도 이제 봐야 되고 거기에 보면 민사 뭐 민형사상 뭐 이런 그 책임 있고 뭐 협의 권고한 것도 있고 공정거래에 있는 시정 조치 받은 거 이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있나 없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가맹사업자의 부담 이래 갖고 가맹사업자 가맹금 얼마고 뭐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 기간은 최초 얼마고 최초 1년에 뭐 연장 1년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최초 2년입니다. 1년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조금 의심의 눈초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년 뒤에 갱신이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조건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조건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정보공개서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반드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7가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7가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데 제가 제목을 프랜차이즈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다음 시간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데 일단 그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7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분쟁 사례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분쟁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